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러 댓글로 많이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아마 벤츠 차량은 지지자가 아니라 동네 주민이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하는 데는 지지자가 차를 태워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온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찰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경찰이 이렇게 지지자라서 확인을 안 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자,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아쉽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벌써 뭐 댓글이 지금 벌써 난리도 났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를 태워주신 분이 단순히 그냥 호의로 차를 태워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호의로 차를 태워주신 분이라면 지금쯤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제일 석연치 않은 게 경찰의 태도예요.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경찰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람 태워주신 분 계신가요? 라는 정도 시민의 도움을 좀 저 같으면 요청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 차 태워주신 분 혹시 아십니까? 라고 경찰이 먼저 나섰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추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무기한 연기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우스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보통 법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제법 소요가 됩니다. 전자문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법안이라는 것이 전자문서가 아니라 원본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해요. 왜? 서명을 해서 공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 오길 기다린대요. 전자문서가 넘어온다고 해서 곧바로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요, 지난번 우리 그 검찰 개혁법 처리를 할 때 국회에서 정부로 이 원본이 넘어오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바로 그냥 확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윤석열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갔다, 전자문서로 넘어갔다 하자마자 갑자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로는 이 법안의 재의결,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혹시라도 나올지도 모르는 반란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 있다면 그 현역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즉 반란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공천 탈락이라고 뭐고 하는 게 드러나기도 전에 일찌감치 보내버려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그 이유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봤자 2, 3일인데 2, 3일 공천 발표 늦출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2, 3일 때문에 그 사나흘을 못 기다리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다급한,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예컨대 누구는 그런 말도 합디다.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윤석열이 집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아실 겁니다. 자, 지난 22일 쌍특검이 결국 지난해 12월 28일 쌍특검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50억 클럭 특검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 특검법이 지난 28일 통과가 된 거죠. 배진교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 50억 클럽 특검법도 그렇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요. 이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약간 수정을 가해서 소속 정당이었던 정당도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윤석열이 탈당을 해버리고 그래서 대통령 소속 정당 없다 이래가지고 하게 되면 국힘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국힘당이 추천하는 일을 특검으로 툭 임명해버리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배진교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국힘당은 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이것을 무산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거의 지금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서 후다닥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와요. 저렇게 급할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그 산하를 못 기다린단 말이야? 공천 때문이면 산하를 공천 발표 연기하면 되는데 왜 그랬지? 자, 이거 뭔가 꿀리는 게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벌써부터 국힘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도 그런 얘기도 하죠. 윤석열이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자신의 범죄가 있다.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죠. 윤석열 스스로도 그런 얘기하죠.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이번 특검 거부가 결국에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탄핵이냐 아니냐가 될 거다. 자, 지금 수구 적폐 정권은 이번 총선의 싸움을 이재명과 한동훈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 아니 윤석열 정권의 존치냐 아니면 윤석열의 탄핵이냐, 요걸로 가야 돼요. 탄핵이냐 아니냐. 자, 근데 이걸 자꾸 수구 적폐들, 특히 조중동은 이재명, 한동훈의 대결로 몰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지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별로 그것도 유리하다고 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둘 것이냐, 탄핵시켜버릴 것이냐, 이거라고 보여져요. 아마 조중동은 그럴 겁니다.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가면은 적어도 크게 지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쟁점을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쟁점은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둘 것이냐, 날려버릴 것이냐, 윤석열 탄핵이냐 아니냐가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 단초가 된 것이 특검법 거부가 되는 거죠. 자, 조중동이 무슨 꼼수를 부린다고 해도 이번만큼 그렇게 쉽게 꼼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고 조중동이고 한동훈 띄우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하고 이재명의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말려들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한동훈을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 특검 거부 이걸로 몰고 가야 해요. 이미 그리고 그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는요,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와요. 자, 문제는 재의결입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국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것을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의결을 하기 위한 요건은 제적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자, 제적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
여기에 참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명 정도만 이탈하면은 되겠어. 이 15명이요, 국회에 안 나와도 돼요. 그러면 출석 과반수가 아니잖아. 그죠?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거든. 지금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298명입니다. 298명의 3분의 2가 아니라 한 10명 정도가 안 나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은 다 나왔다라고 하면은, 예,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10명 정도가, 예, 안 나오면은 오히려 통과가 수월해져요. 여튼 재의결이 언제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힘당은요, 지금 당장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재의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탈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즉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탈락할 경우 이들이 다 이탈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뭐라고 그럽니까? 공천 못 받으면은 진해당 올 국힘당 의원들 많다라고 지금 큰소리 떵떵 치고 있죠. 그리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다? 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그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상당수의 이탈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의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석열과 국힘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재의결을 이게 미룬다고 해서 무조건 미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면은 글쎄 2월 중순이나 하순, 아무리 늦어도 2월 초순이면은 이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뜻밖의 변수, 뜻밖의 보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예,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위헌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다. 따라서 윤석열이 절대 이 김건희 특검법, 50억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는데 지금 윤석열 지 마음대로 거부를 한 거다. 따라서 이것은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죠. 자, 그 과정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예, 바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의 쌍특검 거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그래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좋아요. 제가 볼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의 이번 쌍특검 거부는요,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탄핵을 가려면 국회 의결도 좀 거쳐야 되고, 예, 죄송합니다. 예, 국회 의결도 좀 거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장벽이 많습니다. 사실상 총선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또는 기본소득당이나 또는 그 사회민주당 등 이런 범민주 진영의 의석수가 200석 이상이 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해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이거를 계속 빨리 처리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고? 예, 사실 권한쟁의 심판인 겁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요, 최소 한 달 반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재판부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심리하는 절차가 또 있을 겁니다.
사실상 보통 이런 경우에 한 달 반 정도, 경우 심한 경우에는 2달 정도까지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 무슨 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헌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즉각 각하시키는 경우, 그 경우에도 보통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3월까지 이 재의결을 안 하고 시간을 더 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3월까지만 이 재의결을 미룰 수 있다면, 예, 아마 그 사이에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 국힘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오겠죠. 이들이 분명히 이탈표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는 이 문제를 최대한 좀 오래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재의결이 바로 곧바로 붙여져 가지고요,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면 윤석열만 좋은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좀 시간을 끌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자, 뭐 스트레스 받는다, 뭐 답답해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이 부분은요,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 끄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시간을 끌수록 답답한 거는요, 윤석열일 거예요. 김건희일 거예요. 김건희는 아마 미치고 팔짝 뛰려고 할 겁니다. 선거가 4월이고요. 자,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이 3월에 나온다면은, 만약에 각하 결정이 아니라 이걸 본안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더 길어지죠. 한참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곧바로 탄핵 사유가 돼요. 헌법재판소가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인정해 준 꼴이 되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린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칼자루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시간 걸리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요, 느긋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